흥! 안녕하세요, 김세준입니다. 일단 옷이 너무 작아서 일단 요 UN 마크죠.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뭐 군대 얘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파병, 해외 파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인터넷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에도 다른 분들도 올리신 게 있던데 보통 대부분 특전사로서 작전 임무를 하러 파병을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찍으신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운전병이었고 뭐 여러분들이랑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랑 특별히 다르지 않게 그냥 일반적 102보충대로 입대를 해서, 지금은 뭐 102보충대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102보충대에 강원도로 입대를 해서 105mm 견인포를 견인하는 운전병을 했었고, 거기서 동원사단이다 보니까 뭐 통신병이랑 운행을 나가면 통신병 뭐 잡일도 도와주고, 포병이랑 같이 나가면은 뭐 곡괭이질도 하고 하면서 좀 그런 군생활을 했어요. 뭐 다들 자기 군생활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뭐 저도 동해에서 나름대로 힘든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운전병을 운행도 나가면서 수리부속 개원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서 인트라넷을 좀 자주 접할 일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파병 지원을 받는다고 레바논 그런 얘기를 글을 보고, 사실 파병을 너무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그냥 동해에 강원도에 갇혀있나 레바논에 갇혀있나 똑같은데 파병 가서 뭐 돈도 벌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좋지라는 생각에 그냥 별 고민 없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원하는 게 일단 저희 중대장, 포대장이라고 했는데 포병이라서 포대장이 추천서를 써줘야 되고, 일단 그리고 자기네 병력이 다른 데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게 사실 달갑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 딱 포대장님은 그래도 좀 열려 있으신 분이라 파병 간다고 하면 막 적극적으로 추천서도 잘 써주시고 해서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정비관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수송부에 그냥 포대장님한테만 파병을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을 하고 나서 인트라넷으로 지원을 하고 추천서를 보내고 나서 정비관님이 나중에 아신 거예요. 말을 안 했다가. 정비관님한테는 말을 이제 해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경로로 포대장님을 통해서 정비관님이 들으시고 저보고 계속 배신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몇 개월을 막 부대 선임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저보고 배신자라고 막 레바논 갈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근데 사실 합격한 게 아니고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지원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막 약간 놀림 반, 뭐 진심으로 욕하는 거 반 막 이런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와 진짜 이거 떨어지면은 앞으로 군생활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파병을 갔다 왔습니다. 특전사들은 그 특전 대대 한 대대가 통째로 이번 레바논 뭐 12진 파병은 이 특전사 이쪽 대대가 간다, 뭐 몇 중대가 이렇게 다 같이 간다, 이렇게 다 원래 알던 사람들끼리 가는 건데, 병사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육군 병사들 중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뽑아서 그 부대로 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부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갈 수 있는 보직은 뭐 일단 일반 보병은 사실 당연히 뽑질 않고요. 특전사들이 그런 임무들은 하기 때문에 특수한 보직들, 운전병, 통신병, 뭐 공병, 뭐 의무병도 있었고요. 의무병은 몇 명 안 되지만 뭐 그런 특수한 보직들 몇 개가 가는데, 가장 인원이 많은 건 일단 운전병이었고 뭐 여러 가지 정비병들도 있고요. 근데 정비병들은 일반 대대급의 정비하는 그런 정비병들보다는 좀 사단 정비대대 이런 좀 많은 걸 할 수 있는, 레바논 파병을 가면은 지금 저희 대대나 이런 쪽 작은 부대에서는 큰 고장이 나면은 그냥 뭐 사단 정비대나 뭐 이런 데를 보내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레바논은 그 동명부대라는 그 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 능력이 있는 그런 정비병들이 온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단 정비대대 뭐 이런 좀 큰 규모의 정비 부대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고, 근데 운전병은 사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허들이 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몇 월 며칠 언제 어디 부대로 모여라 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 있던 그 23사단 제가 있던 대대에서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가는 날 이렇게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발을 해서 갔어요. 그 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더니 다 속속 모여서 그때는 운전병들끼리만 모였거든요. 그 모이라는 곳이 다 병사들마다 다 조직마다 다 다른 곳으로 모였는데 그 모이라는 인천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로 가서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되게 뭐 운전교육 비슷한 것도 운전교육은 안 했나? 그냥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일단 서로 다른 부대 사람들이 다 모인 거다 보니까 그런 막 맞춰가는 과정도 있고 저희는 또 다 서로 다른 부대에서 왔는데 선후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정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저희 그 보수정비중대인가 정비보수중대인가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운전병 정비병 뭐 이렇게 모여서 그 병사들이 있는 곳에 중대장 뭐 수송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부대에서 또 뽑혀서 왔더라고요. 그런 간부들도 특전사 이외에 병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비관이나 뭐 수송관이나 뭐 그 보수정비 중대 그 중대의 중대장 역할을 하실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여러 부대에서 또 그분도 지원을 하셨겠죠. 그래서 뽑혀서 와서 그분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막 병사들끼리도 막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뭐 전국의 부대에서 막 오다 보니까 어떤 부대는 뭐 1개월 단위로 선후임을 끊는 데도 있고 어떤 부대는 뭐 몇 달, 3달 단위로 끊는 데도 있고 이런 차이도 있을 거고 사실 저희가 레바논 파병을 가려고 지원해서 뽑혀서 모인 게 아니면은 얼굴 볼 일도 없는 완전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고 또 중간에 잘못되면은 원복시킨다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원복되면은 뭐 한두 달 이렇게 있다가 다시 자기 원소속 부대로 돌아가면은 레바논 파병 간다고 배신자 갔다가 뭐 적응 못하고 왔네 막 또 이런 소리도 들고 한 2달 동안 그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전사 대대에 같이 뭐 한 달 정도 있기도 하고 같이 갈 특전사들이랑 뭐 또 야수교에 다시 가서 뭐 운전 연습 같은 걸 좀 하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희 전국에서 운전병을 하다가 거의 1년 가까이 군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지만 사실 운전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운전병을 했다고 해도 부대에서 운행을 거의 안 나가보고 뭐 개원만 하다 온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 운전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뭐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파병을 가야 한 2달 정도 제가 그때 12월에 모여서 2월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쯤에 가서 파병을 갔는데 그 서울공항인가 성남에 있는 그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그 특전사들이랑 모든 병사들 뭐 전체가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다 같이 레바논으로 출발을 해서 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레바논에 파병을 갔습니다. 일단 저는 그 파병을 가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계속 가더라고요. 전 레바논 동명부대 동명 12진으로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게 지금도 레바논 뭐 23진 뭐 이렇게 갔다 온 기사도 있고 한 거 보면 계속 아직 동명부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6개월 단위로 교대를 했었는데 12진, 13진, 14진 이렇게 지금 8개월 단위로 간다고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직도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 운전병들이나 어떤 뭐 일반 병사 통신병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볼 만한 게 일단 파병을 가면 저 그때 당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 군인 월급 통장으로. 그게 한국 부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유엔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 달러로 주는데 대략 아무튼 200만 원 정도 월 200만 원 정도가 됐고 그 6개월을 다 하면은 거의 군 생활 동안 1000만 원 넘게 모아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괜찮죠. 그리고 파병을 가서 사실 저는 동해에서 군 생활했지만 동해에서 군 생활하는 것보다 편했어요. 재미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재미도 있고 운행 자체 생활도 더 편하고 시간도 잘 가고 살짝 제가 상병 될 때쯤에 보통 많이 가는데 그때쯤에 가면은 딱 이제 상병 달고 하면은 진짜 시간이 안 갈 때잖아요. 한국 부대에 있으면 계속 똑같은 패턴 이제 1년 돌았으니까 다음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되고 근데 파병을 가면은 일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레바논에서 사실 일반 통신병이나 다른 뭐 취사병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그런 분들은 거의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거의 한 반경 3km 정도 되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6개월 내내
거의 있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운전병들은 그나마 운행도 나가고 작전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구경, 레바논에서 밖에 구경할 일도 많고. 일단 레바논에서는 운행을 나가거나 밖에 나갈 때 저희 동명부대, 다른 나라 부대들은 안 그러는데, 일단 한국 부대들은 일반 병사들이나 이런 징병된 병사들이 가서 뭐 다치거나 하면 부모들이 또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 안전한 데만 다니고 엄청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무조건 실탄을 가지고 나가고 방탄 조끼를 입고 나가야 되고 총에 한 발 장전을 하고 나가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동명부대는 병사들의 안전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임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파병을 간 병사들의 안전이라고. 당연하죠. 뭐 해외 파병 간다고 아들 보내놨는데 다치거나 죽어서 오면은 뭐 난리가 나겠죠,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부대들은, 거기는 뭐 UN 평화유지군이기 때문에 미군은 없고 여러 나라 부대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 부대는 뭐 폭격을 당하고 뭐 누가 죽었다 다쳤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한국 부대는 동명부대는 아직까지 뭐 제가 알기로는 다치거나 크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모로 파병 가면은 재미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갔다가 6개월 파병, 한국에서 파병 소집되고 나서 이렇게 훈련이나 이렇게 교육 뭐 이런 걸로 한 2개월 정도 한국에서 있다가 가서 6개월 파병을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럼 8개월을 일단 파병을 가서 보내는 거죠. 한국 부대에서 출발 8개월 있다가 다시 원소속 부대로 돌아와요. 저도 23사단으로 가서 다시 원래 있던 그 대대로 갔거든요. 그럼 그때 막 막내였던 애들이 이제 상병돼 가지고 막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때 어차피 근데 거의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고, 저는 그때 1차 전기, 2차 전기, 3차 전기 전부 다 안 쓰고 간 상태였어서 갔다 와서 거의 뭐 좀 유격을 하고 좀 이러긴 했는데, 거의 그냥 휴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녁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파병을 갔다 오면, 파병을 가기 전에 2개월 교육 같은 거 뭐 이것저것을 다 하고 나서 가기 전에 2박 3일이었나 3박 4일 휴가를 줘요. 그냥 해외 레바논 가기 전에 휴가 나가 가족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휴가를 갔다가 파병을 다시 모여서 파병을 가고 6개월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23박 24일인가 뭐 거의 한 달 정도 휴가를 또 줘요. 휴가를 갔다가 이제 원소속 부대, 저는 23사단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 군 생활에서 파병 가기 전에는 신병위로 휴가 4박 5일, 포상 받아가지고 3박 4일 한 번, 그리고 1차 전기, 2차 전기, 3차 전기 이렇게가 다였는데, 거기에 추가로 3박 4일 파병 가기 전에 휴가, 갔다 와서 23박 24일 휴가. 군 생활 사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또 저는 파병을 진짜 가면 좋은 게, 레바논 파병 갔다는 이런, 지금도 썰도 풀고 있듯이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누가 보면은 파병을 갔다 왔을 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할 때 자소서나 이런 내용에 꼭 쓰던 레파토리들이 있는데, 뭐 동아리 한 거, 뭐 동아리 회장 뭐 이런 거 하나 무조건 쓰고, 해외 파병 간 거를 무조건 썼어요. 사실 가서 제가 뭔가 되게 주도적으로 뭔가 열심히 했다거나 뭔가 거기서 대단한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저는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운행 나가면 운행 나갔고, 작업할 거 있으면 수송부에서 작업하고 페인트질하고 타이어 갈고, 뭐 휴식 시간에는 파병 가서도 그냥 작전 뭐 특전사들이랑 나가는 이런 거 말고도 민군 작전이라고 뭐 태권도 가르쳐 주는 거, 뭐 한글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운행을 나가서 같이 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귀찮고 이래서 그냥 잠만 잤어요. 운행 나가고 작업하고 잠만 자고 레바논 가서. 근데 그걸 어쨌든 막 자소서나 어디 가서 썰 풀면은 되게 신기한 일이고 그런 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그런 얘기를 파병 갔다 왔다고 이런 걸 쓰면은 다들 면접관들이 파병을 갔다 왔냐, 뭐 했냐 가서 막 이런 거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파병을 간 게, 일단 제 기준에서는 강원도에서 군생활, 동해에서 군생활 한 거보다 파병 군생활이 더 편했어요. 그리고 방마다 컨테이너긴 한데 방마다 다 에어컨 달려 있고, 뭐 작업도 있지만 뭐 사람마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은 어쨌든 한국보다 훨씬 편했고, 6개월 동안 한국을 못 간다는 건 좀 힘들긴 하죠. 6개월 동안 휴가를 안 나간다는 게.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뭐 6개월씩 군대에서 휴가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단 외출, 면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6개월 동안. 한국에 전화할 수 있는데 그 전화는 위성 전화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집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국방부 어디에 전화를 해서 저 레바논 지금 동명부대 파병 와 있는 사람인데 그 뭐 어디 집 전화 공이 몇에 몇몇으로 전화 돌려주세요 하면 거기서 돌려주고 공짜로 전화하고 막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저도 2013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벌써 6년, 7년 전 얘기네요. 어쨌든 그때 파병하면 일단 월 200, 딱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병 가면은 뭐 사람마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한국 부대보다 좀 편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썰 풀 수 있고 뭐 취업할 때도 좋은 스토리가 된다. 세 번째,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준다. 6개월 동안. 그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갔다 올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사실 편하진 않죠. 가서 뭐 덥고 엄청 덥고 진짜 덥긴 더워요. 진짜 더웠는데 그래도 습하지가 않아서 저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 한창 남수단도 파병 간다고 막 했었는데 남수단도 지금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바논은 지금도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파병 가서의 파병 생활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이게 사람들 많이 볼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은 또 얘기해보고 뭐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파병은 정말 괜찮다. 파병 갈만하다. 안전하고 물론 뭐 운이 나빠서 다칠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레바논 파병 가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한국 부대에서 자살하고 다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바에야 파병 가세요.